지난 시간 등가속도 운동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이제 포물선 운동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보면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공식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게 뭐였나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 이꼬르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지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면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음속도. 그 다음에 A 가속도, T 시간, 그 다음에 S 변이, 이렇게 됐었죠. 공식 아무거나 다 써도 되지만 운동 공식 첫 번째는 뭐가 없나요? S가 없었지. 두 번째 공식엔 뭐가 없나요? V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뭐가 없어? T가 없어. 그래서 요거에 한 거 각각 집어넣으면 어쨌든 될 거라고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 했었던 게 뭐냐면 물체 연직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보면 연직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물체를 던집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를 던지면 이 물체는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하고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갔다 오는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보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이쪽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래쪽 방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 물체는 지속적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해 마이너스 G의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일 때는 V0의 방향을 위쪽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됩니다. and 여기 물체가 운동할 때 연직 방향일 땐 어떤 물체의 높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변이 S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 위쪽으로 방향일 땐 보통 높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가 바로 S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를 H라고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요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에다가 A 값이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and S는 높이가 아니고 변이가 아니고 높이란 표현을 하니까 H는 V0T 플러스인데 요 A가 마이너스 G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됩니다. and 이 A가 G가 되고 마이너스 S가 H가 되니까 마이너스 2G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어떻게 연직 방향일 땐 그래서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아주면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A가 마이너스 G로 바뀌고 S가 H로 바뀌니까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포물선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우리 배운 거 뭐였어? 운동 법칙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 중에서 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의 법칙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 중력의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다고 합시다. 오케이? 수평 방향으로 던져지면 오른쪽 방향으로 던졌어.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던져지면 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이 물체는 어떻게? 선풍력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런데 그 공기와의 저항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니? 등속도 운동하겠지. 이거 왜 등속도 운동하니? 왜 등속도 운동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거 등속도 운동하는 이유 뭐야? 관성의 법칙이죠? 운동 상태였던 물체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공기저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래서 계속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요걸 수평 방향 성분은 그런데 이제 연직 방향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그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뭘 받아?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 힘을 받으니까 그 물체는 뭐야? 가속도 운동하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가 좀 위로 가야겠다. 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으니까 무슨 운동에?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합성을 해보면 그 물체는 요 위치에, 그 물체는 요 위치에, 그 물체는 요 위치에, 그 물체는 이렇게 해서 마치 이런 방향으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한다. 무슨 말이니? 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외력, 다시 말하면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정량적, 이제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십시다. 그래서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최초 오른쪽으로의 속력 V0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던져지는 그 순간 수직 방향의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수직 방향의 성분은 없겠죠. 그래서 V0라는 물체로 최초의 속도로 날렸는데 이거의 X방향 성분은 당연히 V0로 있을 테고요. V0라는 물체를 던질 때 그 물체의 Y방향 성분은 얼마다? 0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야? 최초. 다시 말하면 던져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던져지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이 물체는 물체의 벡터분의 X축 방향은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 감소하니 일정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 점을, 최초 시작했던 그 점을 원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제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는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갈 거야. 그러면 물체 운동을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요거 다시 쓰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 이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1초 때, 2초 때, 3초 때, 4초 때 어느 순간 그 시간만 알면 최초의 속도 v0니까 시간만 알면 속력이 일정할 테니까 그 물체의 거리, 다시 말하면 x방향 거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그 점의 x좌표는 v0 곱하기 t일 겁니다. 왜냐?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그 물체의 위치, 거리일 겁니다. 그럼 y 성분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요거 연적 방향 혹시 기억하니? 연적 방향 요거에서 v0t 최초의 속도가 x축 방향 성분은 제로가 될 테니까 요 값만 되겠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x방향 위치 그리고 그 점에서의 y방향 위치는 시간에 따라 이런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t가 공통분모니까 이거 공통인자니까 집어넣어줘 버리면 t는 v0x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주면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v0 제곱분의 gx라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봅시다. v0는 최초의 속도로 일정하고요. g값은 통상 지표면 주변에선 이제 10m/s 제곱이라는 상수로 집어넣어준다고 한다면 요 값은 요런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꼴이지. 요거 상수니까. 오케이? y는 x제곱. 이거 무슨 곡선이? 포물선이죠? 포물선입니다. 기하 배우나? 그래, 포물선 그래프야.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니까 어떻게 돼? 위로 볼록한.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쪽으로 던지든 이쪽으로 던지든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됐니? 그래서 그 점에서의 궤적을 그 물체의 운동의 궤적을 한번 표현해 봤고요. 그러면 요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따져보면, 시간을 계산해보면, 우리 요 공식 있었죠? 그 점에서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인데, 만약에 요 t값이 최대값이 되려면 요 y값도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y좌표니까 요거 높이 h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공식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h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요걸 양변 이항하고 정리하면 이거 아래쪽 방향이니까 요 공식은 양쪽에 마이너스라고 써줄 수도 있지. 변이니까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요거 플러스로 해서 이거 넘기고 루트를 씌워버리면 요 공식은 어떻게 바뀌어? t는 루트 g분의 2h라는 값으로 다집니다. 그래서 높이랑 중력과 속도 알면 그 물체의 아래쪽까지 떨어진 시간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나 요 물체가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거리는 시간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거리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평도달 거리 R. 수평도달 거리 R의 경우는 최초의 속도 V랑 걸린 시간 T랑 같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집어넣어주면 V0 곱하기 T는 루트 G분의 2H를 집어넣어주면 R 값은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and
각각에 해당되는 그 점에서의 속도를 구해 보려면 보자. 그 점에서의 속도를 따져보면 오른쪽으로는 v0로 일정하지.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되니? 수평 방향의 속도는 요 공식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최초의 속도가 수직 방향 속도는 v0가 제로가 되니까 마이너스 gt가 돼서 요 아래쪽의 속도는 뭐야?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수평 방향은 v0, 수직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gt야. 그래서 이걸 피타고라스, 그래서 삼각형법, 이거 기억나니? 이렇게 해서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곱하기 높이의 제곱. 그래서 그 점에서의 속도 v는 루트 어떻게 되니? v0 수평 방향의 속력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gt 마이너스 gt지만 어쨌든 제곱은 그냥 없어지니까 gt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t 값이 요렇게 된 t 값 요거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줘.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v0 제곱 플러스 2gh가 됩니다.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의 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오늘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